시간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앨범을 넘기듯 한 사람의 부고는 잊혔던 관계의 가장 아린 페이지를 강제로 펼쳐보게 한다. 한국 코미디계의 이단아이자 시대를 앞서간 천재, 고 전유성의 빈소. 수많은 후배와 동료들의 애도 물결 속 대중의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그의 전처로 알려진 가수 진미령. 하지만 끝내 그녀는 빈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가수 진미령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근조화환만이 그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지켰을 뿐이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의 아내였던 그녀는 왜 세상의 시선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남편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을까? 이 결석은 단순한 무심함이나 미련의 부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30년 가까이 이어진 기이하고도 애틋했던,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정의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를 가장 예우하는 방식이자 한 여인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깊고 사려 깊은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그것은 소란스러운 등장보다 침묵의 부재로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가장 고요하고도 가장 강력한 애도의 표현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부터 파격이었다. 시대를 앞서간 괴짜 천재 코미디언과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의 만남은 그 자체로 거대한 화제였다. 전유성의 예측 불가능한 기발함과 세상의 틀을 비웃는 유머. 그리고 진미령의 따뜻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포용력 있는 성품은 서로에게 강렬한 끌림으로 작용했다. 그들은 1993년 세간의 축복 속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세상의 평범한 부부들과는 궤를 달리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전유성은 결혼 초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별거를 제안했고, 진미령은 그런 그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비난하는 대신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지만 진미령은 그마저도 사랑으로 감쌌다. 그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자유로운 동반자 관계,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 가까웠다. 이는 결혼은 곧 동거라는 사회적 통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 기묘한 동거 아닌 동거에 파문이 인 것은 전유성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웃음을 위해 진미령과 이혼했다는 이혼 개구를 던졌다. 대중은 웃었지만 진미령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가 남았다. 아무리 개그라지만 부부 관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볍게 희화화한 것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온 그녀의 모든 인내와 사랑을 세상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든 행위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진미령은 전유성의 곁을 떠났고 그들은 완벽한 남남이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법적으로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전유성의 서류 정리는 나중에 하자며 미뤘고 진미령 역시 굳이 그 문제를 매듭짓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끈을 참아 놓지 못했던 두 사람의 무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들은 서류상 부부, 현실 속 남남이라는 세상에 없는 관계로 십수년의 세월을 흘려보냈다. 시간이 흘러 전유성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진미령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이다. 한때는 세상 전부를 걸고 사랑했던 사람. 비록 깊은 상처를 남기고 헤어졌지만 함께 웃고 떠들었던 아름다운 시절마저 부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빈소에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필연적으로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고인을 온전히 추모해야 할 엄숙한 자리는 순식간에 가십의 장으로 얼룩질 수 있었다. 또한 오랜 세월 전유성의 곁을 지킨 다른 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다. 이미 남남처럼 살아온 자신이 법적인 아내라는 명분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들의 슬픔에 대한 존중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전처라는 이름으로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 못할 불편함을 안겨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슬픔보다 고인과 남은 이들에 대한 배려를 택한 것이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것은 침묵의 애도였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근조 화원을 보내는 것. 그것은 나는 당신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다는 소리 없는 증표이자 당신과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라는 존중의 선긋기였다. 화원은 그들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하는 상징물이었다. 한 시대의 별이 졌지만 그가 남긴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 코미디계의 이단아이자 거목, 고전유성.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의 빈소를 채운 것은 비통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따뜻했는지를 증명하는 눈물의 헌사였고 참 잘 사셨다는 가슴 저린 찬사였다. 특히 그의 손길로 원석에서 보석으로 거듭난 애제자 김신영과 조세호의 뜨거운 눈물은 그가 단순한 코미디언을 넘어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지를 묵직하게 증언한다. 전유성은 코미디의 문법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문법을 파괴하라고 가르친 혁명가였다. 모두가 정형화된 공식과 안전한 웃음에 안주할 때 그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그의 코미디 철학은 기술이 아닌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 한마디는 그의 제자들 가슴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불문율이었다. 그는 제자들의 어설픈 단점을 억지로 교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단점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무기로 만들어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재능을 알아보는 날카로운 감식가이자 그 재능을 가장 찬란하게 빚어내는 연금술사였다.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는 단연 김신영이다. 데뷔 초 김신영은 그저 뚱뚱하고 웃긴 개그우먼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전유성은 그녀 안에 잠재된 폭발적인 에너지와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순수함,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날카로운 관찰력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김신영에게 살을 빼라고 말하는 대신 그 몸을 가장 강력한 웃음의 악기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걸음걸이, 말투, 표정 하나하나에 담긴 희극성을 끄집어내 무대 위에서 마음껏 폭발하도록 판을 깔아주었다. 김신영이 흘린 눈물은 스승을 잃은 슬픔을 넘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자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믿어준 유일한 어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자 감사였을 것이다. 조세호 역시 전유성이라는 거대한 등대가 없었다면 양배추라는 이름으로 오랜 무명의 터널을 헤매다 사라졌을지 모른다. 모두가 그의 어설픈 개인기에 고개를 저을 때 전유성은 그의 안에 숨겨진 절박함과 선한 심성, 그리고 언젠가 터질 끈기와 잠재력을 믿었다. 그는 조세호에게 당장의 인기를 얻는 법 대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쳤다. 너는 분명히 잘 될 놈이라는 스승의 믿음 어린 한마디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조세호를 일으켜 세운 주문과도 같았다.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MC로 우뚝 선 조세호의 성공은 그 믿음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결과물이다. 그의 오열은 길고 외로웠던 자신을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 그 자체였다. 고전유성의 빈소에 이어진 추모의 행렬은 비단 김신영과 조세호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후배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웃음의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후배들의 삶 자체를 바꾼 인생의 멘토였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돈은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그의 말 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애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코미디계의 대부였지만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며 후배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큰 형님이자 아버지였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을 때 끝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전유성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김신영이, 조세호가,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수많은 후배들이 무대 위에서 그의 철학을 증명하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그는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기 때문이다. 참 잘 사셨다는 제